상상해보세요. 여러분은 화산이 폭발하는 것을 보고 있어요. 그 자체로 무서운 광경이죠. 하지만 갑자기 불길한 밝은 섬광이 화산 위의 하늘을 밝게 비추는 것이 보입니다. 이것은 그 악몽과도 같은 경험을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려요. 한 가지 원인은 밀도가 높은 화산재 입자들이 땅 위에서 그리 높지 않은 곳에서 서로 마찰할 때 발생하는 정전기 때문이에요. 화산 번개의 다른 원인은 지표면에서 높이 올라가 성층권 근처에 있는데 그곳은 혼돈스럽게 움직이는 얼음 결정이 강하게 충돌하는 곳입니다. 살라르드 우유니는 마치 커다란 거울 위에 서 있는 듯한 기분이 들게 만들지만 실제로는 10,000평방킬로미터가 넘는 소금밭입니다. 남아메리카에서 가장 높은 나라인 볼리비아에 위치하고 있어요. 이 천연 거울은 오래전에 증발한 선사시대 호수의 잔재예요. 비록 평평해 보일지 모르지만 GPS 기술은 일부 지역에 2.5cm도 안 되는 작은 층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곳은 약 100억 톤의 소금을 가지고 있어요. 만약 적절한 시간에 그곳에 도착하면 근처의 호수 중 일부가 살짝 넘쳐서 물의 층을 형성해서 하늘을 비추는 거울 역할을 해요. 많은 현지인들이 그곳에서 소금과 리튬을 추출해요. 이곳을 방문하거든 세계 최초의 소금 호텔에 들르는 걸 잊지 마세요. 페루에서는 진짜 무지개산을 볼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여전히 이 현상을 설명하지 못해요. 화려한 산 꼭대기에 도달하기 어렵지만 자연에서 파란색, 빨간색, 녹색, 노란색, 분홍색을 보는 것은 분명히 기억에 남을 일입니다. 얼어붙은 비행 접시처럼 보이는 것은 사실 매우 가연성이 높은 메탄가스 방울이에요. 물속에 갇힌 채 환상적인 풍경과 놀라운 패턴을 형성해요. 캐나다 알버타의 아브라함 호수 같은 북부 호수에서 흔히 발생하는 이 방울들은 죽은 동물, 나뭇잎, 식물들이 물에 가라앉아 박테리아에 의해 분해될 때 나타납니다. 이 박테리아는 나중에 메탄가스를 배출해요. 와, 여기까지 냄새가 나는 것 같네요. 2018년 3월 말, 동유럽에서는 으스스하면서도 아름다운 사건이 목격됐어요. 스키를 즐기던 사람들은 붉은색 하늘 아래 주황색 비탈을 미끄러져 내려갔어요. 어리둥절하면서도 흥분한 사람들은 이 경험을 화성을 걷거나 모래 언덕을 스키를 타고 내려오는 것 같았다고 묘사했습니다. 이 현상이 비록 신비로워 보이긴 하지만 실망스러울 정도로 간단한 설명이 있어요. 이런 특이한 풍경의 원인은 사하라 사막에서 온 강력한 모래 폭풍이었어요. 이 폭풍은 먼지, 모래, 꽃가루 입자를 싣고 와서 눈을 주황색으로 물들였습니다. 그것은 일회성 자연현상이 아니에요. 기상학자들은 적어도 5년에 한 번 주황색 눈이 동유럽의 땅을 덮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렌지색 눈은 먹지 마세요. 2018년 2월 20일과 21일, 미국 북동부 지역의 사람들은 최근 기상이변 중 가장 특이한 것을 경험했어요. 폭염이었어요. 네, 2월에요. 사실 그것은 1800년대에 공식적인 기상 기록이 시작된 이래 가장 놀라운 겨울 폭염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메인주의 프라이버그에서는 기온이 21도까지 올라가서 사람들이 코트를 벗었어요. 매사추세츠의 피츠버그에서 바깥 온도가 27도까지 오른 것을 보고 어리둥절한 사람들이 샌들을 신었습니다. 기온이 28도에 달했던 펜실베니아주 해리스버그와 온도계가 25도를 기록한 메인주 웰스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약 11,000년 전 도시나 금속 도구가 전혀 없었던 오늘날의 터키에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숙련된 장인들이 괴베클리 테페를 완성했습니다. 어떻게 그 사람들이 티라노사우루스 렉스보다 3배나 무거운 석회암 덩어리를 파내고 옮길 수 있었는지와 그것이 무엇을 상징하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어요. 미국 와이오밍에 있는 데블스 타워에 대한 놀라운 사실은 과학자들이 애초에 어떻게 그것이 존재하게 되었는지 설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264m 높이의 암석 덩어리는 벽이 너무 가팔라서 거의 수직에 가까워요. 게다가 와이오밍의 평야에 솟아있어요. 주변 몇 킬로미터 내에 이런 것은 전혀 없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렇게 평평한 지역에서 갑자기 높은 것이 생겨날 수 있었을까요? 많은 이론들이 있지만 아무도 아직 답을 모릅니다.
크로아티아의 호수 국립공원은 주요 관광 명소이자 많은 독특한 동식물들이 모여있는 세계 문화유산이에요. 사방에서 흐르는 무한한 폭포와 맑은 호수가 어우러져서 마치 서사 영화 세트장처럼 보입니다. 1980년대 중반, 한 스쿠버 다이버가 일본 해안에서 요나구니 기념비를 발견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구조물들이 수천 년 된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것이 천연인지 인공인지는 확신하지 못해요. 만약 그것이 고대 도시라는 것이 증명된다면 새로운 미스테리는 어떤 사라진 문명이 그것을 건설했고 어떻게 바다 밑바닥까지 왔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바위들의 모양과 형태는 몇몇 인공적인 작업의 결과가 아니에요. 강렬한 화산 폭발에 의해 만들어졌어요. 과학자들은 여전히 왜 아일랜드의 자이언트 코스웨이가 그렇게 이상한 모양으로 만들어졌는지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1812년 알 수 없는 이유로 영국의 한 농부가 지역 화가에게 돈을 주고 산비탈에 있는 수톤의 흙을 제거하고 백악으로 윤곽을 채웠어요. 화가는 돈만 받고 도망갔기 때문에 농부는 또다시 돈을 지불하고 알튼 반스 화이트 호스를 완성시켰습니다. 아이슬란드의 검은 폭포는 아이슬란드를 둘러싸고 있는 어두운 색의 용암 기둥에서 그 이름을 얻었어요. 폭포의 바닥에는 날카로운 바위가 있어요. 전체 건축물은 아이슬란드의 유명한 건물들에서 볼 수 있는 아이슬란드 건축에 영감을 주었습니다. 습한 겨울밤에 숲에서 머리카락 얼음을 볼 수 있어요. 솜사탕이나 흰머리 가발처럼 생긴 특이한 얼음 결정이 썩은 나무 위에서 자랍니다. 불행하게도 이 아름다움은 해가 뜨자마자 녹아버려요. 최근에야 과학자들은 머리카락 얼음을 만드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여태껏 그것은 바로 준비됐나요? 곰팡이균이었어요. 그것은 얼음이 매우 얇은 털을 형성하도록 해주고 밤새도록 이 형태를 지지하도록 돕습니다. 이 특정한 종류의 곰팡이가 존재하지 않을 때는 연약한 털 대신에 얼음은 껍질 같은 구조를 형성해요. 산불의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는 뇌우에서 나오는 번개입니다. 하지만 산불이 뇌우를 일으킨 사례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나요? 이제 듣게 되실 거예요. 2018년 5월 11일 텍사스주 아마릴로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초대형 말라드 화재는 공중의 밀도가 높은 거대한 구름을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 열기는 또한 나중에 90km 떨어진 텍사스 윌러 카운티에 동정 크기의 우박이 수톤이나 내리게 만든 격렬한 뇌우를 야기시켰어요. 카엔지는 네브래스카에 있는 가장 이상한 랜드마크입니다. 이 작품을 만든 사람은 진짜 스톤헨지를 연구했고 그의 아버지에게 경의를 표하기 위해 오래된 자동차로 자신만의 버전을 만들었어요. 어떤 차들은 돌기둥처럼 서 있고 어떤 차들은 아치로 연결되어 있어요. 왜 이런 것을 만드냐고 물었을 때 그 건축물을 만든 사람은 안 될 것도 없죠 라고 답했어요. 2007년 미시간 호수 바닥에서 스톤헨지를 닮은 것이 또 하나 발견됐어요. 원형의 돌무더기와 마스토돈 조각이 있었어요. 이 동물은 만년 전에 사라졌으므로 조각은 그보다 더 오래됐을 거예요. 그 위치는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았어요. 행운을 빌어요. 캐나다의 허드슨만은 아마도 지구상의 다른 어느 곳보다 중력이 더 낮은 세계에서 유일한 곳일 겁니다. 심지어 회의론자들도 그 차이가 정밀 장비로 측정됐기 때문에 비웃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이곳에서는 중력이 달에서처럼 낮다는 뜻일까요? 불행히도 아니면 다행일까요? 그 차이는 미미해요. 정확한 값은 0.005% 또는 200분의 1%예요. 아무리 애써도 느낄 수 없겠지만 존재하는 건 사실이에요. 과학자들은 이 변칙이 존재하는 이유가 약 10,000년 전에 이 지역을 덮고 있던 빙상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빙상이 암석을 너무 많이 압축해서 아직도 완전히 회복하지 못했고 허드슨만의 중력장을 이동시켰어요. 하지만 미래에 언젠가 이 지역에서도 중력이 정상으로 돌아올 거예요. 2010년 화석화된 물고기가 나일강 서쪽 400km 지점에서 발견됐어요. 사하라 사막에서 말이죠. 이 우연한 발견으로 과학자들은 현재 사하라 사막에 바다가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믿게 되었고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한 지질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결과를 얻었어요.
모래 아래에서 거대한 무언가의 증거를 발견했는데 바다의 일부가 전혀 아니었어요. 몇 달 동안 그 연구는 육지에 있는 GPS 장비로 계속되었고 나중에 모든 지상 데이터가 수집되었을 때 과학자들은 인공위성에서 그 지역을 관찰했습니다. 그 광경은 놀라웠어요. 사막 아래에 거대한 분지가 있었고 그 근처에 작은 분지가 있었어요. 이 분지의 해안을 따라 고대 인류의 정착지가 이전에 발견되었는데 이제 연구원들은 마침내 왜 사람들이 그 장소에 살기로 선택했는지에 대한 답을 얻었습니다. 그곳에는 대단한 크기의 호수가 있었어요. 총 10만 평방킬로미터가 넘는 담수가 있었죠. 그건 미시간 호수의 절반 크기예요. 인도네시아의 카와 이젠 화산은 평범한 용암을 분출하는 산이 아니에요. 대부분의 화산이 그러하듯 검은 연기와 붉은 용암을 만들어내는 대신 이 별난 녀석은 푸른 불꽃과 전기를 띠는 파란 용암을 내뿜어요. 이 현상은 이 화산의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의 황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발생해요. 그리고 유황가스가 뜨거운 공기와 상호작용해서 녹은 용암에 의해 불이 붙을 때 파란색으로 변하기 시작하죠. 안타깝게도 이 매혹적인 광경은 밤에만 볼 수 있어요. 하지만 냄새는 하루 종일 맡을 수 있어요. 그나저나 세계에서 가장 큰 산성 호수 또한 이 분화구 안에 위치해 있어요. 사해는 엄밀히 말해 호수임에도 다른 바다에 비해 소금과 미네랄의 농도가 굉장히 높아요. 거기서 수영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지만 사람들은 몸에 천연 화학물질을 바르기 위해 그곳으로 가죠. 표면에 떠있는 건 휴식 취하기 좋은 방법이에요. 이 고대의 강은 바다보다 9.6배 더 짜기 때문에 육안으로 보이는 생물이 전혀 살 수 없어서 그 이름을 얻었어요. 몇 안 되는 박테리아와 곰팡이만이 바닷물을 즐기죠. 또한 해발 427m 아래인 육지에서 가장 낮은 해발 고도에 있어요. 멕시코 지하에는 수정동굴이 있는데 마치 무슨 성간세계 같아 보여요. 표면 아래 약 305m 깊이에 있고 각각의 결정체의 길이는 11m인데 무게는 55톤에 달해요. 이것들은 세계에서 가장 큰 결정체들 중 하나예요. 러스켄타이어 해변에는 끝없이 펼쳐진 하얀 모래 언덕과 푸른 물줄기가 있어요. 열대 분위기에 현혹되지 마세요. 스코틀랜드에 있거든요. 그래서 5월과 6월에만 주로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12월에는 하루 평균 1시간만 햇빛이 내리쬐기 때문에 단색으로 훨씬 더 드라마틱해 보여요. 조지아 가이드스톤은 별 패턴을 한 거대한 돌들의 집합체예요. 이것은 힌디어, 중국어, 스와힐리어를 포함한 8개 언어로 새겨진 글이 있어요. 또 1980년에 완성된 천문 달력이 있는데 수세기 동안 사용되도록 만들어졌죠. 아무도 누가 왜 이걸 만들었는지 몰라요. 화창한 캘리포니아의 자이언트 포레스트의 본거지인 세쿼이아 국립공원으로 넘어갈게요. 이곳은 수천 년 동안 존재해왔어요. 세계에서 가장 큰 10개의 살아있는 식물을 포함해 이 거대한 나무들 중 8,000개 이상이 이 땅을 지배해오고 있어요. 제너럴 셔먼 나무는 최대 2,700년이 된 걸로 추정되며 크기로 볼 때 세계에서 가장 큰 살아있는 나무로 알려져 있어요. 이스터 섬의 유명한 돌머리 석상은 수백 년 동안 존재해왔어요. 아무도 이것들이 왜 지어졌는진 정확하게 몰라요. 일부 과학자들은 그 조각상들이 토양을 더 비옥하게 만들어줄 거라고 그 지역 사람들이 믿었다고 생각해요. 토양 분석을 통해 머리 석상들이 일을 잘했다는 게 증명됐어요. 여기가 섬에서 가장 좋은 농경지거든요. 터키에 있는 파무칼레 고대 온천의 화학 성분은 가장자리 위로 쏟아지는 물을 마법 같아 보이게 해요.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깨끗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죠. 사우디아라비아에 가면 두 조각이 평행하게 놓여있는 가운데가 완벽하게 잘려진 바위가 있어요. 알 나스라를 이토록 독특하게 만드는 것은 이게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닌 수년에 걸쳐 자연이 만들어낸 결과라는 점이에요. 이 빙하는 누군가가 남극 한가운데에 수톤의 붉은 페인트를 쏟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 이건 천연색이에요. 피해 폭포는 굉장히 짠 소금과 산화 철이 섞인 결과로 멀리 동떨어진 이곳에 이런 섬뜩한 느낌을 주죠. 2018년 5월 초 뉴 잉글랜드는 지금까지 제일 무섭고 위험한 현상 중 하나를 관찰하게 됐어요. 엄청나게 긴 토네이도였죠.
이 무서운 자연현상은 뉴햄프셔의 찰스턴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시작되어 메리맥 카운티의 웹스터 마을을 향해 이동했어요. 토네이도가 57km를 가는데 33분이 걸려서 뉴잉글랜드에서 가장 긴 거리를 간 토네이도 목록에서 3위를 차지하게 되었죠. 필리핀 팔라완 지방에서는 아주 투명한 물에서 수영을 할 수 있고 아래의 수중 세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코론 지방에는 많은 놀라운 풍경들을 지나가는 작은 배들이 많이 있는 하얀 모래사장이 있어요. 트리스탄 다 쿠냐는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 아이레스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케이프타운을 유일한 이웃 도시로 삼고 있는 대서양에 있는 작은 화산 군도예요. 이 독특한 장소에 가려면 배로 7일이 걸려요. 만약 세상으로부터 탈출하고 싶다면 280명의 현지인들과 함께 머물고 있다 보면 모든 것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느끼게 될 거예요. 2018년 1월 첫째 주에 미국 북동부의 이례적으로 추운 날씨가 매사추세츠 북팔머스의 대서양을 얼렸어요. 게다가 바다가 너무 꽁꽁 얼어서 사람들이 파도 위를 걸었어요. 자, 분명히 이런 건 매일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해변을 독특하게 만드는 건 붉은 모래고 관광객들을 중국 텐진으로 몰려들게 하는 이유죠. 수아에다 살사라고 불리는 붉은색의 식물이 소금물에 살고 있어요. 바다의 맨 위층만 보인 채 해변 전체가 빨간색으로 덮여 있어요. 만약 난 중력을 거스른다 하고 소리친 게 있다면 그건 아르헨티나의 다바스코의 돌일 거예요. 300톤에 달하는 이 거대한 바위는 절벽 끝에 위태롭게 서서 바람에 좌우로 약간씩 흔들려요. 사람들은 심지어 바위의 가장자리 아래에 유리병을 놓아두고 그걸 확인했어요. 유리병은 바위가 다시 움직이자 파열했어요. 안타깝게도 오늘날 이 자연의 경이로움은 볼 수 없어요. 한 세기 전에 없어졌거든요. 1912년 바위가 문자 그대로 수백 년 동안 차지하고 있던 위치에서 갑자기 떨어졌어요. 근처 탄딜 마을 사람들은 이 사건을 너무 안타까워하며 95년 후인 2007년에 그 돌을 복원하기로 했어요. 사람들은 그 바위에 플라스틱 복제품을 만들어 같은 장소, 심지어 같은 위치에 놓았어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탄틸에 오면 그 유명한 균형 잡힌 바위를 볼 수 있어요. 물론 지금은 그냥 상징물이 되었죠. 왜냐하면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무게는 9톤에 불과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알아볼 수 있어요. 소코트라는 인도양의 예멘 해안에서 떨어진 외계인과 같은 섬으로 지금까지 본 가장 독특한 나무들 중 하나가 있어요. 용나무라고 불리며 이 놀라운 섬에서만 찾아볼 수 있어요. 2008년에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어요. 만약 강렬하게 타오르는 공기 기둥을 보게 된다면 당황하지 마세요. 지구에 종말이 온 게 아니에요. 회오리 소리와 타는 듯한 불길의 이 소름 끼치는 조합은 여러분이 파이어 트위스터 또는 불회오리인 불토네이도와 마주쳤다는 걸 의미해요. 이 위험한 현상은 대부분 산불이 일어나는 동안 생겨나요. 이 불들은 땅 바로 위에 넓은 영역에 아주 뜨거운 공기를 만들어내요. 이 타는 듯한 공기가 더 높은 곳에 있던 차가운 공기와 섞일 때 타는 파편과 불꽃을 일으키는 회오리 바람이 되는 거죠. 제일 강력한 불토네이도는 수백 미터 상공까지 뻗을 수 있어요. 오레건주 골드힐에 있는 미스테리 하우스는 중력을 거스르는 효과로 방문객들을 놀라게 해요. 여러분은 똑바로 서 있지 못하고 항상 옆으로 기대고 균형을 잡기 위해 무언가를 붙잡아야 하고 공은 위로 굴러요. 또 빗자루는 판잣집의 다른 모든 것과는 달리 여러분이 어디에 두든 완벽하게 서 있어요. 미국 원주민들은 이 집이 지어지기 전부터 이곳을 금지된 땅이라고 불렀고 그들은 이곳으로 접근하는 걸 피했죠. 하지만 이 판잣집의 주인공은 이곳을 관광명소로 바꾸기로 결심했고 성공했죠. 주변의 신비한 분위기를 조성했고 이곳에 대한 뉴스를 신문 그리고 후에 인터넷에 퍼뜨렸어요. 그리고 짜잔! 완벽한 변칙이 만들어졌어요. 사실 이건 그냥 신기한 것일 뿐이에요. 눈과 다른 감각들을 속이는 인간이 만든 착시 현상일 뿐이죠. 만약 필리핀, 인도네시아 또는 파푸아뉴기니를 여행한다면 세계에서 가장 특이하고 발랄한 나무들을 볼 기회가 있을 거예요. 무지개 유칼립투스의 몸통이 마치 주황색, 녹색, 빨간색, 보라색, 노란색, 갈색, 파란색 등으로 칠해진 것처럼 보여요.
어떤 나무들은 너무 밝아서 인위적으로 보이죠. 무지개 유칼립투스는 정기적으로 나무 껍질을 벗는데 그 아래에 밝은 녹색층이 드러나게 돼요. 잠시 후 이 녹색층은 점차 색이 변하고 탈피가 나무 줄기의 다른 곳에서 각기 일어나기 때문에 나무는 다채롭고 아주 매력적으로 보이기 시작해요. 예멘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마천루와 가장 오래된 대도시의 본거지예요. 고대 도시 시밤은 사막 바닥에서 튀어나온 진흙 건물들로 인해 사막의 맨하탄으로 여겨졌죠. 이것들은 고대의 캐러밴 정류장으로 사용되었어요. 러시아 발트해 연안에는 수수께끼 같은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춤추는 숲은 지금까지 어떤 과학자도 설명하지 못한 곳입니다. 숲의 소나무는 모두 고리와 나선형으로 꼬불꼬불 굽어 있어요. 그 지역의 모래 언덕을 보다 안정적으로 만들기 위해 소나무를 심었던 60년대 초반이 돼서야 그 모습을 드러냈죠. 한 가지 이론은 불안정한 모래가 나무를 이렇게 꼬이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꼬불꼬불한 나무에 대한 다른 이론들에선 강한 바람 혹은 초자연적인 힘 때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숲에서 긍정적인 에너지와 부정적인 에너지가 만나면서 나무를 꼬이게 만든 거라고 하네요. 지역 전설에 따르면 나무 고리 중 하나를 통해 나무에 올라가는 사람은 수명이 1년 늘어나거나 소원이 하나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이거 마음에 드네요. 엽기적인 나무에 대해 말하자면 이탈리아 피에몬트 지역에서 자라는 나무 한 그루를 빼놓을 수 없죠. 그곳에선 뽕나무 꼭대기에서 벚나무가 자랍니다. 이상한 것은 두 나무 모두 완전 건강하다는 거예요. 토성의 북극에 계속되는 폭풍은 모양이 이상합니다. 육각형이에요. 아마도 바람이 기울기 때문일 것 같아요. 이 구름 패턴의 총 길이는 14,500km로 지구의 지름보다 약 1,800km 더 깁니다. 육각형은 여러 해 동안 관찰되었지만 더욱 신비로워졌습니다. 색깔도 변했거든요. 예전엔 청록색이었지만 최근엔 황금색으로 바뀌었죠. 색이 변하는 이유는 계절이 바뀌면서 극지방이 햇빛에 노출되기 때문이에요. 워싱턴의 오크빌에서 비가 오는 게 드문 일은 아니지만 이 비는 여전히 과학적으로 확실하게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흔한 빗물방울 대신에 하늘에서 투명한 젤리 형태의 빗방울이 떨어졌어요. 이 방울들이 약 58제곱킬로미터에 걸쳐 내렸죠. 이 비에 매우 가까이 간 사람들은 감기 같은 증상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 방울은 뭐였을까요? 연구원들은 이 방울에 인간 백혈구가 들어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실험에서는 핵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 방울이 해파리가 증발되어 비처럼 내린 거라고도 하고 심지어 상업용 비행기에서 떨어진 폐기물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항해하는 바위라고도 알려진 걸어다니는 바위는 외부의 개입 없이 캘리포니아의 데스밸리 국립공원을 가로질러 이동하며 가는 길을 따라 흙과 모래에 긴 흔적을 남깁니다. 움직이는 바위에 다양한 타임랩스 영상 자료가 찍혀 있어요. 과학자들은 심지어 몇몇 바위에 GPS 내비게이션을 설치했고 바위가 상당한 속도로 움직인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일부 연구원들은 밤 동안 데스밸리의 어는 듯한 기온 때문에 얇은 얼음이 만들어진 후 낮이 되자 얼음이 녹을 때까지 바위가 움직이게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롤링스톤즈 콘서트가 있었거나요? 농담입니다. 시베리아의 바타가이카 분화구는 지하세계의 문처럼 보입니다. 길이는 약 1km이고 깊이는 86m예요. 하지만 성장을 멈추지 않습니다. 깊이가 점점 더 깊어질수록 지하층이 더 많이 노출되죠. 이 층들은 수천 년 전 지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움푹 꺼진 땅에 지구가 예전에 어떤 기후였는지가 드러나거든요. 이 분화구는 60년대에 급속한 삼림벌채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나무는 더 이상 땅의 그늘을 들이우지 않았고 땅은 더 뜨거워졌죠. 그래서 영구 동토층이 녹으면서 분화구가 형성된 거예요. 뉴멕시코 타오스의 웅웅거리며 고동치는 소리는 1990년대 이후 현지인들을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낮은 파장의 웅웅거림은 수면을 방해하고 에너지를 고갈시키죠. 과학자들은 소리의 근원을 찾으려고 노력했지만 여전히 그 원인을 정확히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영국, 호주, 캐나다, 그리고 미국의 다른 지역에서도 다양한 종류의 웅웅거림이 들려요. 다행히도
세계 인구의 약 2%만이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이 웅웅거리는 소리는 기계장치, 청각체계의 여러 가지 장애, 그리고 심지어 동물의 탓으로 여겨지기도 했는데요. 예를 들어 웨스트 시애틀은 웅웅거림을 두꺼비 물고기 탓으로 돌렸습니다. 요정의 고리 혹은 정령의 고리 또는 픽시 고리라고도 알려진 현상은 초원과 숲이 우거진 지역에 나타나는 신비한 버섯고리입니다. 버섯이 거의 완벽한 원형으로 자라는 이유에 관한 많은 논쟁이 있었어요. 어떤 미신은 요정이 춤을 춰서 땅을 태워서 버섯이 빠르게 자라게 한다고 주장하죠. 코스타리카에는 약 300개의 구형의 돌덩이가 있습니다. 현지인들은 그걸 라스볼라스라고 부르는데 단순히 공이란 뜻이에요. 이 돌은 거의 완벽하게 둥근 모양을 하고 있죠. 그들 중 일부는 무게가 각각 16톤까지 나갈 정도로 거대하죠. 이 돌덩이들은 또 각각 다른 재료로 만들어졌습니다. 반려암, 석회암, 그리고 사암으로요. 추장의 집 앞에 일직선으로 배치한 것으로 보고 있지만 정확한 기원은 모릅니다. 어떤 신화에서는 이 돌들이 아틀란티스에서 유래했다고 주장하죠. 만약 여러분이 10월 말에 메콩강을 여행한다면 물에서 솟아오르는 빛나는 공을 볼 기회가 있을 거예요. 현지인들은 이 빛나는 공을 나가의 불덩이라고 부릅니다. 빛의 크기는 다양해요. 불그스름한 공은 불꽃처럼 작은 것부터 농구공만큼 큰 것도 있습니다. 하루에 수십에서 수천 개의 공을 볼 수 있어요. 과학자들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 확실한 설명을 전혀 하지 못하지만 습지 환경에 의해 방출되는 가연성 가스 때문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몇몇 미신을 믿는 현지인들은 메콩에 사는 거대한 뱀 때문이라고 확신하고요. 대단한 불덩이에요. 미네소타에 있는 슈페리어 호수 북쪽 해안에는 악마의 주전자로 알려진 공원이 있습니다. 악마의 주전자는 둘로 갈라지는 폭포인데요. 강의 한 부분은 계속 이어지는 반면 다른 한 부분은 땅속 구멍으로 사라집니다. 무엇이든 악마의 주전자에 던진 물체는 다시 나타나지 않아요. 과학자들은 아직도 구멍으로 떨어지는 물이 어디로 가는지 완전히 설명하지 못합니다. 악마의 주전자는 물의 흐름을 추적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람에게 위험합니다. 네, 튜브 타고 놀 곳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루니어는 기괴한 짝짓기 의식으로 유명한 물고기입니다. 암컷은 물 밖으로 나와 해안으로 올라가죠. 그리고 알을 낳기 위해 꼬리로 모래 속을 파고듭니다. 알은 모래 속에 숨어 기다리고 있고요. 열흘이 지나 만조가 찾아오면 바다가 새로 부화한 새끼들을 씻어냅니다. 과학자들은 여전히 왜 이런 방법으로 번식하는지에 대한 어떤 확실한 설명도 내놓지 못하고 있어요. 헤스달렌 계곡 너머의 노르웨이 시골에 사는 사람들은 종종 흰색과 노란색과 빨간 빛이 하늘을 가로지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불빛은 낮과 밤 모두에 나타나고 80년대엔 한 주에 15에서 20번 발견된 적도 있어요. 헤스달렌의 빛은 몇 초간만 나타나기도 하지만 때때로 1시간 이상 지속되기도 합니다. 불빛은 공중에 떠다니거나 심지어 이리저리 흔들리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어떤 과학자들은 이 빛의 원인이 이온화된 철먼지 때문이라고 믿고 있고 다른 과학자들은 나트륨과 산소, 수소를 포함한 연소 때문이라고도 합니다. 단지 잘못 식별된 항공기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옐로스톤 공원에는 유명한 끓는 호수가 있지만 그 호수가 끓는 호수로 세계에서 유일한 것은 아닙니다. 아마존 깊은 곳에는 항상 뜨거운 6.5km 길이의 샤나이 팀피시카 강이 있어요. 그 이름은 태양이 끓였다는 뜻이죠. 실제로 끓는 건 아니지만 섭씨 91도까지 도달하기 때문에 파스타를 익히기에 충분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이 강의 최저 온도는 45도입니다. 이런 현상을 여전히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물이 이런 온도까지 데워지려면 화산과 거리가 가까워야 하는데 가장 가까운 화산이 640km나 떨어져 있거든요. 하지만 이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결함이 지구 아래에 있을 수도 있죠. 서부 베네수엘라로 가볼까요? 카타툼보 강 근처에 사는 현지인들은 번개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거의 매일 밤 보니까요. 7시경에 시작해서 새벽까지 멈추지 않습니다. 영원히 멈추지 않는 카타툼보 번개는 2010년 1월부터 3월까지 한 번 몇 달 동안 멈춘 적이 있었는데요. 아마 가뭄 때문이었을 거예요. 아니면 전기가 다 떨어졌거나요. 1991년에 한 과학자가 이 지역에서 냉기류와 온기류가 만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또 다른 이론은 기반함에 우라늄이 있기 때문에 번개가 치는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번개 얘기가 나왔으니 전 번개처럼 가야겠어요. 안녕히 계세요.